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는 등 오늘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방역 대책에 따라 약 2시간에 한 번씩 회의장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인사청문회를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현숙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먼저 오전에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나면 정회 후에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김현숙. 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김현숙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여성가족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항상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여성 경제학자로서 국책연구기관과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노동, 보육, 저출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계신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성 고용, 아동 청소년, 보육, 저출산, 가족정책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고용복지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뿐만 아니라 보육, 보건복지, 고용 정책 전반을 지원하면서 노동시장의 공정성, 사회 불평등 해소, 저출산 문제 극복 등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처럼 학계, 국회, 대통령 비서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소임을 다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여성가족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여성가족부는 그간 호주제 폐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지원체계 구축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양육비 이행 확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10년부터는 청소년 정책 업무를 이관받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를 만들고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젠더 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실입니다. 이제 여성가족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갖고 계신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정책 일선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의 새로운 비전, 업무 영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와 소통하고 각계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정과제는 먼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관리 제도 도입 등 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일가정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령기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여 다문화 청소년과 청년들을 글로벌 미래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시대 변화에 따라 청소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 밖 청소년 등 청소년의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청소년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5대 폭력에 대해서는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소임을 맡게 된다면 여성가족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 부처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전 직원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지와 도움이 없이는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가족부의 나갈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논드리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 자리에 저는 앉아있으면서도 굉장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과연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특히나 여가위의 활동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만 우리 김현수 후보자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해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 모친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의혹 받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프라임 OS 소재지에는 이 회사가 아닌 공유 사무실 대여업을 하는 한 스타트업이 지난해까지 운영됐죠. 이 스타트업은 비상주업체 한 곳에 주소지를 등록시켜주고 고지서를 관리해주고 있는데 프라임 OS가 해당 비상주업체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후보자가 모친 회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제출한 자료는 현재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답변뿐입니다. 계속 직계 존속이 고지 거부 대상자라고 하다가 공유 오피스 사용에는 불리하게 답변하는 후보자가 저는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후보자 모친은 1942년생 80대십니다. 청주에 산다는 노모가 부천에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80대 노모인 후보자 모친께서 하는 역할은 대체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요구를 했는데 일체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후보자 관보상에도 게재됐던 그 비상장 주식을 후보자 모친이 언제 얼마의 이득을 받고 그리고 남기고 팔았는지, 이 회사가 자산 운용업을 한다는 후보자 남편이 부동산 투자 등을 하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후보자 모친을 대표이사를 앉힌 회사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소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료를 주셔야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양친은 2017년까지 청주시에 실거주하였으나 집이 낡아 거주하기 어렵고 고령으로 자녀들의 봉양이 필요하며 현재 청주시 소재 동생 집으로 모신 상태임. 이렇게 요구 자료에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노모께서 정말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프라임 OS가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후보자는 관계없고 떳떳하게 운영된 회사라면은 대체 노모가 그 거지거부를 했다, 노모의 고지거부를 핑계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아예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료 저는 분명히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태도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었던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후보자가 국회의원이었던 당시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으로서 얼마나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도 잠깐 소개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이 공동 주최했던 토론회나 간담회에 대해서 관리 안 하고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후보자가 얼마나 성의 없이 국회 요구 자료에 응하고 있었냐 하는 것은 사실 검색 엔진에 검색만 해봐도 김현숙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이렇게 쳐보잖아요. 그럼 꽤나 많은 리스트가 나옵니다. 후보자가 셧다운 폐지를 위해 쫓아다닌 토론회만 해도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성의 없이 별도 관리 안함, 양해바람,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제출하실 겁니까? 후보자는 여기 여가위원들이 질문하는 게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니면 토론회나 포럼 등에 가서 무슨 망언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 자료 제출 저희가 요청드렸던 것들 점심시간까지는 제출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4월 28일에 본 의원이 요구했던 후보자 개인 견해에 대한 답변,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게 부처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국힘의원의 서면 질의에는 여가부 부처 폐지에 동의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서면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당에 따라서 같은 질문에 답변을 달리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까? 후보자가 이 국회 여가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럴 거면 청문회장에 대체 왜 나오셨습니까? 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시간만 버티고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품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희망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 답변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들고 와서 소명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저희 의원실 방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문 안 하셨어요.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에게 방문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다시 방문 안 하고 저는 이건 국민에게 매우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후보자를 두고 저희가 청문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방문하시겠다고 먼저 얘기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수진 의원님 의견은 다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송옥주 위원장님, 제가 이사야 진행 발언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 얘기를 하시면 상대 의원에 대해서 침해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저번에도 그러셨는데 계속 그러지 않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좀 주십시오. 네, 좀 조용히 해주시죠. 제가 네, 그냥 제 발언권을 얻었으면 제가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시고 5분 다시 시작해 저희 주십시오. 먼저 손 드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한 시간 부분이라 다시 제가 주십시오.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양이원영 의원님 그 의사진행 발언 순서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부탁드리고요. 네, 의사진행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앞서 이수진 의원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셨고, 그러니 당연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된 분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장관이라는 자리가 국회 국정감사도 출석을 하고 성실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답변을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선서도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국회와의 그 관계가 원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이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 저도 말씀 좀 드리면, 이제 여당이시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답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하며 그 폐지를 추진해야 된다. 그 새로운 부처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졌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저희 당 저희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거짓을 한 거죠.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과연 국민들에게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잠깐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말을 바꾸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그런 분이 국가의 대소사 일을 맡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더구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겠다고 나와서 여기 출석해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폐지한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그러면 장관 후보들을 나와서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이해가 되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장관 후보자로서 임명을 해달라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장관 후보자가 저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저출생 문제나 가족 문제나 인구 문제에서 이 여성 차별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그런 소신을 좀 가지고
왜냐하면 장관은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거든요.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라면은 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나는 거지. 국민의 대표의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그 청문회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과연 이 여성가족부의 임무가 무엇이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공무원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 소신이 있어야지.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설득할 의지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 장관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비서로 들어가시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당, 야당 의원에게 가려가면서 거짓을 답변을 쓰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앉아있다? 이 역사적인 코미디고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그 말을 다시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저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미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가 국회법 정확한 규정은 찾지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전 정부의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 보니까 지금이 아마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저도 제대로 다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19년도에 이정옥 전 장관 때는 839건이었고 20년도에 정영애 전 장관은 677건이었는데 이번 김현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1,430건입니다. 제출률을 보면은 이정옥 장관 때는 88.2%, 정영애 장관 때는 73.3%, 지금은 75.8%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게 장관 후보자가 답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실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비인간과의 결혼에 대해서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후보자는 비물질과의 결혼에 대해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후보자는 비존재와의 결혼에 대해 긍정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 이것을 저는 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다 저가 후보자라면 당연히 부정하죠. 어떻게 인간이 비인간, 비물질, 비존재, 이걸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게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이 정하는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인지 왜인지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또 상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불복종뿐만 아니라 뭐 헌법에 같이 이런 걸 다 질의하는데 이것을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여기에서 답하기 위한 그런 인사청문인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이런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지 거기에서 좀 우리가 국한해서 인사청문 절차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개의한 이유도 그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원장님께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냈습니다. 다만 그것을 폐지라는 데서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청문 과정에서 하나하나 질의해서 거기에서 찾아가기 바라고, 제가 듣기로도 수차례 그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형식적으로는 폐지지만 그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물론 폐지라고 말하고 부연 설명이 없는 데 대해서는 국민에 대해서 더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그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청문 과정에서 그냥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또 하나는 현재 정부 조직법상 여성가족부가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거기에서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는 국회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한 방안으로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회의 의견을 듣고 그 과정에서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 소수 여당이 됐지만 여전히 야당 같은 그런 지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소수 여당이 정부 조직법을 국회를 통과시킬지 아직도 모호하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시면 좋겠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 또 다른 정의당 의원님들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는 정부 조직법을 새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 좀 잘 헤아려서 진행. 네, 다음은 지금 손 드신 분들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부분들이 있어서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기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간사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가부 인청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고 참담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줄곧 이야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 법안을 낸 마당에 거기다가 더 웃긴 건 여가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장관 해보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넌센스입니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있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장관 자격 없습니다. 국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가부 폐지 법안을 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청문회 진행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 하려고 합니까? 여가부를 어떻게 하면 잘 폐지할 거냐 물으려 앉아 있는 겁니까? 국회가 적어도 여성 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은 인사청문회 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고려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 관련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발표된 게 4월 10일입니다. 후보자 검증은 못하고 자료 제출 실랑이로 한 달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이 1,430건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의원실이 김현숙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서 요구, 재요구, 제재 요구로 상당수 요구 자료가 겹칩니다. 숫자적으로요. 그런데도 자료 제출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요구한 자료가 110건인데요. 실제 자료 요구가 수백 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복해서 그랬던 거고 실제 요청 건수는 110건입니다. 그중 누락한 자료, 소명 안 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제대로 제출받은 거는 전체의 45.5%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했던 것과 같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힘당에 대한 답변이 달랐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이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고요. 오른쪽이 국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왼쪽 거 보십시오. 우선 이렇게 손을 써서 어디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우선 이렇게 손으로 써서 틀린 거 찍찍 긋고 성의 없이 제출한 자료 저는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연도도 다릅니다.
민주당 답변 자료에는 배재고 2013년도 입학, 경희대 2016년도 입학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국힘 답변 자료에는 배재고 2012년 입학, 경희대 2015년 입학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겁니까? 이거 둘 중 하나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장난입니까? 야당을 능멸하는 겁니까? 후보자 장남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같은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진학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새로운 검증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요구이나 최소한 따르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먼저 자녀 학적 및 입시 관련 자료입니다. 장차남 미국 초등학교 입학 기록, 재학 증명서, 장차남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논문 및 대학 지원 시 제출한 서류 일체, 지금까지 장차남이 재직한 모든 회사에 대한 입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 증빙 서류 자본 일체, 지난주 사진 사퇴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온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으로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병역 입시 특혜 의혹,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딸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까지 윤석열 정부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증 요청이 거셌던 적이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수 후보자도 국회의원과 청와대 수석을 거친 만큼 자녀들이 엄마 찬스를 사용한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빗받치고 있습니다. 엄마 찬스 없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자료로 증명하십시오. 다음으로 가족 기업 의혹 관련 자료입니다. 모친 회사, 남편 회사가 탈세를 위해 설립한 가족 기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매출 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자료로 입증하십시오. 주식회사 프라임 OS 최근 5년간 급여 지급 내역, 프라임 OS 현 소재지 및 최근 5년간 매출 현황 감사 보고서, 오페스 글로벌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후보자의 행태를 볼 때 일부러 혼란을 키우고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자료를 미제출, 허위 제출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허위 진술의 경우 국회중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하신 오늘 오전 시기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요구드린 자료를 오늘 오전 제출하기에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성실한 자료 제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재 의원님 마이크 넣어주세요. 예, 마이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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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입니다. 저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의사 진행 발언은 우리 회의와 관련된 그 진행에 있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이견이 있을 때. 그런데 원래는 이거 그냥 본질이 할 때 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가부 폐지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데 찬성한 여가부 장관 앉아 있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청문회는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득불 의사진행 발언과는 약간은 무관하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가부 폐지라는 건요. 여성가족부가 아닙니다. 여당가족부예요. 여당가족부. 지난 여성가족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눈 감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권력형 성범죄를 국민들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70% 이상이 분노를 한 겁니다. 격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자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여가부는 그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한 민간단체들 지난 국정감사에 와서 증인으로 하겠다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이런 여가부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안부 할머니들 보호해야 될,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여가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개인 배를 불린 정의원 그리고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눈 감았습니다. 묵묵부답했습니다. 이런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겁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여당가족부를 폐지하고 올바른 여성을 위한 부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여성, 아동, 청소년, 가족, 향후에 더 큰 인구 문제 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잘 실현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오늘 과연 그 일을 담당할 장관 후보자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도 검증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찬스도 자료는 부족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건가? 국민들의 70%가 반대했던 그 여성가족부, 자기의 직무를 유기했던 그 여성가족부, 남성들이 반대하고 여성들이 반대하고 30대가 반대한 게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너네 일 제대로 하라, 못하면 폐지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과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왜 폐지해야 됐다는 이유를 망각한 채 다른 이유를 들이대는 그런 민주당은 과거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앞으로 향후에 여가부에 가야 될 여가부가 어떤 이름으로 탄생되든지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후보자를 통해서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유정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김미애 의원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청이 많은 것을 문제 삼는 겁니까? 당연히 필요하면 자료 제출 요청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이자 의무 아닙니까?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출이 많아져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끝나고 얘기하세요. 제출이 많아져서 되지 않아서 반복해서 보낸 것까지 요청 자료로 카운트됐다라는 권인숙 간사님 설명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이 왜 계속되는지 이 내용을 김현숙 후보자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검증을 받기 위해 나온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김정재 의원님 주장처럼 새로운 여성가족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지는 다시 질의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에게요. 일단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여야에 각각 다르게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후보자의 말은 여가부 폐지를 폐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까?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합니까? 이런 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업무와 향후 방향에 대한 능력, 정책 검증을 국회가 해야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는 물론이고 여가부의 정책 수혜층, 나아가 국회 모독입니다. 더구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불성실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각종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비동의는 물론이고 수차례 항의하니 그때서야 몇몇 건에 대해서만 동의해서 수정된 자료를 받는 데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 끌기입니까? 학적 변동 내역을 포함한 학교 기록을 요청했더니 졸업 학교만 나열해서 제출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그때서야 전학을 간 것이다. 위장 전입 아니다. 라고 해명합니다. 왜 처음부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자세, 태도,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자세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후에 오늘 회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정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오늘의 여가부 장관 청문회를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혈세가 지불되고 있는 이 시간에 입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쓸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장관 후보는 없습니다. 완벽한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제는 국민들도
이러한 청문회 문제 제기의 숨은 의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불편한 광경, 때로는 무려 필요한 점도 있었죠. 국민들이 식상되게 보고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지자체장들의 권력형 선거제를 비롯해서 의원의 짤짤이 바른 사태까지 최근 우리 사회에 성인지 감수성이 여전히 참혹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있어 후보자가 얼마나 올바른 식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를 운영할 정책적 소양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저 또한 오늘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여성가족 정책의 비전, 후보자의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과 실천 능력에 대해 검증할 것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 또한 후보자의 동생, 남편, 어머니가 뭘 했는지 보다 부처 폐지 문제가 언론에 이미 보도되었고 수면 위로 떠오른 여가부가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대한민국 여성가족 정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훨씬 궁금해하고 그 부분을 알고자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온 의혹 제기를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생, 어머니 등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검증보다 후보자의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들이 마구잡이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도덕적 검증을 넘어서는 과도한 신상털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 수행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 정치 혐오의 감정을 악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인사청문회든 의회회의가 무한대 시간이지 않지 않습니까? 날짜도 정해졌고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주제에 충실해서 입국기관에서 역할을 할 건지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과 연관성이 적은 주변 인물에 대한 과도한 검증과 의혹 제기의 자리가 아니라 새 정부 여성가족 정책의 청사진에 대해 확인하고 후보자의 정책적 소양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됨으로써 여성가족부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더 나은 여성가족 정책을 위해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정책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검증해서 국민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여기 우리 여가위원분들 타상임에서는 대단히 열심히 또 잘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인사청문회 7번째 하면서 이렇게 역대급 허접한 인사청문회 처음 봅니다. 원래 없어질 부처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차피 임명을 강행할 것이니까 뭐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구린내가 너무 나는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괴감을 넘어서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자료 요구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정확하게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 요구라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말씀하시는데 야당이 적으면 자료 요구 적습니다. 지금 야당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자료 요구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자료 요구가 많은 게 아니라 의혹이 많은 겁니다. 그건 좀 똑바로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러면 자료 요구 많은데 뭐 말도 안 되는 자료 요구 했느냐? 재산 형성 과정, 음주운전, 병역 비리, 허위 스펙, 위장 전입, 부모 차스 했는지 물어본 겁니다. 제가 우리 동료 의원분들과 국민들께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과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지.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학교 다닌 것 제출해달라 했습니다. 제출 안 하셨죠? 봉사활동 한 내역 달라고 했더니 개인 사생활 보호랍니다. 아니 왜 자랑도 하고 홍보도 하시면 좋은데 왜 이거 사생활 보호하십니까? 음주운전 여부, 범죄 관련 자료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사생활이라고 합니다. 병역 특혜 여부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반드시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취업 관련 자료, 부모 찬스 있었나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거 개인 사생활 보호라고 합니다. 배우자 비상장 주식 9억 원, 자금 마련, 재산 형성 의혹 당연히 검증해야 됩니다. 이것도 개인 사생활 보호라고 합니다. 심지어 후보자 본인의 원고료, 강연료 제출 거부하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정도 자료 요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자질과 도덕성이라고 하면 자진 사퇴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이 정도 자료, 지금 제가 일일이 언급했던 자료를 포함해서 변호사 선임 내역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했는지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해서 선임 내역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언급한 이 자료들 모두 포함해서 최소한 5가지 국민들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이 9가지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료 요구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양금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제가 그러면 주세요. 간단하게 그럼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그 야당 의원이신 민주당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쯤 되면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는 당연히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의사진행 발언은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니라 자료의 필요성을 이유로 후보자의 답변은 듣지 못하면서 일방적인 지금 주장을 되풀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국민들이 알 권리에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속히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물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관해서 궁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성실하게. 저는 당연히 우리 김현숙 후보자님께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는 이 청문회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원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제출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은 자료 제출이 워낙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해주실 때까지는 일단은 뭐 정회를 저는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좀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도 저도 중복된 자료 요청입니다. 요청인데 이제 후보자와 배우자의 어떤 불법이나 위법 행위에 관한 또는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에 관한 자료 요출을 뭐 대표적으로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6차례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후보자의 불법 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4차례를 저희들한테 허위 답변했고요. 네, 해당 사항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2차례 불응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의 불법 행위에 관련해서도 1차례 허위 답변하고 5차례 제출을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제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인사청문회가 뭐 여러 가지 정책 검증도 하지만 본인에 대한 검증을 안 한다는 것은 뭐 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장관 공직 후보자로 나갈 장관 위치에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어떤 본인과 그 배우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검증이 자체가 안 되는 것 자체는 저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의 뜻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국민께 또 검증을 받을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 제안하는 건 이 허위 답변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인사청문회법 12조나 형법 122조나 또는 형법 123조나 형법 137조에 따라서 허위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회 의결로 좀 엄격하게 이게 이제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건지 아니면 인사청문팀에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다음은 강선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인사 검증에 따른 지적이 아니고요. 이 자료 제출 거부 또 비협조 문제로 이렇게까지 기사가 난 후보가 있었나 저는 의아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자료 제출이 요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게다가 여가부가 숭실대 측에서 원 자료를 받고도 이거를 왜곡하고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가위 소속 위원 여러분의 항의가 잇따르면은 그제서야 후보자가 따로 찾아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면담 요청이 3번이나 왔습니다. 제가 모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와야 될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무위원 후보에게 묻고 또 답을 듣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라는 자료 제출 안 오고 왜 자꾸 따로 찾아오겠다고만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며 이런 면피용 핑계를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 눈을 피해서 장관이 되고 싶은 건지 헷갈립니다. 저는 이게 바로 박근혜 정권식 밀실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후보자 본인이 여가위 소속 위원으로 여당 간사까지 맡아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아시는 분이 더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법을 무력화시키고 또 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겠습니까? 버티기식 침대 축구 전략으로 내각에 입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뿐입니다.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잘 하셨던 밀실 정치를 2022년에도 굳이 계속 하시겠다면 시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로 사퇴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홍정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제가 지금껏 경험해본 인사청문회 중에 청문위원 입장에서 준비하는데 가장 힘든 청문회였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저희 민주당 여가위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했지만 후보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그간 여가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김현숙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습니다. 민주당 여가위원들이 여가부와 타부처에서 받은 답변서 65.5%가 개인정보 비동의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전체 요구 자료 대비 실제 제출 건수가 29%에 불과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변한 것 또한 언론에는 답변이라고 흘렸는데요. 도대체 논문 자료는 왜 제출 안 하신 걸까요? 이게 개인정보라서 제출을 못할 내용인가요? 위원들이 항의하고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겨우 제출했는데 이번엔 논문 제목만 제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청문회 방해행위입니다. 후보자가 아무 자료도 내고 있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자질을 판단을 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 SNS에도 썼는데 후보자는 여가부 마지막을 정리하러 왔기 때문에 검증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 여가위원들이 흥신소마냥 이것저것 행적을 뒤져서 찾은 의혹이 수없이 많은데요. 어차피 장관은 맡아놓은 자리고 오래 할 자료도 아니니 해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청문회 일정이 가까워오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찔끔찔끔 하나씩 내놓는 게 장관 후보자로서 옳은 행동인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 저도 질문을 좀 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자료가 너무 안 와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 손 드셨죠?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한두 분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자료 제출에 분명히 흠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서 아마 청문회 준비팀이 여가부 직원들 중심으로 아마 구성이 됐을 텐데 각성하셔야 돼요. 내야 될 자료들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으면은 후보자한테 이야기해서 허락을 구해서 성의껏 제출해야지. 특히 권인숙 간사님이 아까 판넬에서 보여준 그런 무성의한 자료 같은 거는
그런 건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건데 준비팀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의 타성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결국엔 이건 전부 다 후보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께서 그 직원들을 잘 지도하고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성의껏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자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근데 오늘 인사청문회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정해진 날짜를 다시 또 연기하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회의 진행 도중에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제출을 계속 받으시고 그러면서 1차 질의, 2차 질의 때 또 부족한 거 다시 받아서 참고하셔서 질문하시고 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의원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간만에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추가로 더 하실 예. 뭐 내용이 양이원영 의원님 아까랑 내용이 좀 다르세요? 네. 어쨌든 뭐 오늘 이양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 의사 발언 짧게 이번에 2, 3분 정도로 해서 듣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근데 이게 여성가족부의 그 인사청문회 팀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것은 개인정보 동의를 후보자 본인이 안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동의만 후보자가 하면 그러면 관련 자료는 그냥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후보자가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 아까 뭐 이원택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장경태 의원도 얘기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동의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건을 지난번에 여가위 차원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인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이 국회의원들의 이 아주 동일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최소 검증을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그 문제 의식이고요. 거기에는 후보자의 기본적인 이 문제에 대한 태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그 1시 반까지 최소한 이제 12시까지 도착하면 좋겠지만 늦더라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어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사청문회를 더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이양수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안에 우리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립니다. 네, 김정재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일단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자료가 반드시 지금 오전 중에 올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건지 그걸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건지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고 자료를 좀 받고 저희도 뭐 첫 번째, 두 번째 질의하면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사청문회 할 때 늘 항상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받아서 하고 이러니까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은 성의껏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저희가 굳이 1시 반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부터 시작하고 1시 어차피 정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1시간이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하면서 자료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원택 의원님도 발언하시게요? 지난 발언인데요. 짧게 해주세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동의하면 낼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이 동의만 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범죄공역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준다고 하는데 여가부가 동의 안 한다고 그러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거 동의만 하면 돼요. 동의만. 그러니까 저는 본인 동의를 해주시고 뭐 1시 반이든 2시 반이든 그때까지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김희애 의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인사청문회법이나 국회법이 정한 그런 자료는 제출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 이 후보자 본인이 동의해서 동의만 하면은 제출 가능한 것들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3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건 후보자가 동의하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가능한 것들은 좀 걸러주시고 후보자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들은 제출되는 그런 식의 위원장께서 안을 좀 주셔가지고 그런 거 확인하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면은 어차피 오전 시간은 질의를 하시고 점심 지나고 이제 속개한 이후에 그 자리에 오도록 그렇게 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유정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청문회를 할 터이니 그 청문회 진행하고 지금부터 자료 요청 받자. 저는 정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약속을 지키는 걸 보고 시작해야만 이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네. 예. 네, 권인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이 부처가 자료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모든 부처에서 후보자가 동의만 해주면 자료를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 잠깐만 좀 일어나서 주시겠어요? 아니요, 이거는 정말 이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이 자료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야 돼서 묻는 겁니다. 예, 그냥 세우지 마시고요. 발언을 짧게 해서 마무리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아니요. 질의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날 그죠? 현장에서도 네. 그날- 질의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질의 순서는 제가 진행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지금 질의하시는 건 네, 아니시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명확해지지가 않아서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개인 동의를 안 해서 지금 자료가 안 도착하는 건지 아니면 부처에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도 도착을 안 하고 제대로 하나가 그 아니라 부분은 제대로 제가 도착을 그럼 안 하고 있는지. 질의를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 잠깐 일어서 주세요. 네. 네. 그 지금 1시간 넘게 여야 의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하셨는데 다 들으셨죠? 예. 예.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몇 번 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거나 그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장에서 몇 차례 기자회견을 하거나 심지어는 여성가족위원장 명의로도 공문을 제가 보내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 제출이 왜 이렇게 부실하신 거예요? 이 TF팀 팀장 역할을 지금 하신 거죠, 실장님께서? 뭐가 예. 이유가 있으시면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게 해소가 돼야지 인사청문회 질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가 지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자료 요구 오면 저희가 장관 후보자님께 일단 보고를 드리고요. 또 소관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이제 후보자인데 보고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그럼 제출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들은 다 후보자의 동의를 득해야지만 제출이 가능한 그런 요청 자료들인가요? 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오면 저희가 자료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후보자님이 거는 동의를 안 하신 거예요? 타 기관에서 동의 요청 오면 그것도 저희가 후보자님께는 이제 보고를 드려서 보고 드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기관에서 송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어서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그 여야 의원님들 정당을 달리해서 그 서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다르게 한 부분, 허위 답변을 한 부분들은 누가 그렇게 작성을 하신 거예요? 예, 그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요구 자료가 오면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소관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후보자인데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거의 모든 의원님들께서 1시간 넘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 경력이 긴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도 잠깐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행정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신의와 성실 원칙에 맞게 행동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현숙 후보자께서 준비하신 부분,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한 팀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지금의 결과를 보면 그런 신뢰라든지 성실이라든지 진실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깨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액션을 취하셨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도 자료는 좀 부족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할 정도로 그만큼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그 사이에는 인사청문회를 좀 정해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당을 달리해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답변을 본 적은 없어요. 이 서면 답변에 대한 질의가 책으로 지금 묶여 있어서 다 기록으로 남고 보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렇게 대응을 하셨는지 저는 참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여야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 주시면 자료는 1시 반까지 꼭 제출을 하시고요. 그 제출된 자료를 보고 오후에 속개를 하는 부분들을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를 해서 정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래서 양해를 구하시고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은 간사분께서 합의를 좀 해보실까요? 예. 마음대로 하긴요. 다 의견 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네, 의사진행은 아까 제가 정리한 거로 해서 의사진행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이고 참. 예,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있는 인사청문회 진행 부분은, 그러니까요, 자료 오시는 걸 보시고 그리고 오후에 속개하는 부분들은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